안녕하세요.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2개월째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걸 좀 우려스럽게 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올해 내수를 이끈 대면 서비스 업종도 주춤하다고 합니다. 음식점, 숙박업 쪽의 매출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가도 여전히 이제 4%대, 5%대 지속할 우려가 있고 2022년 3분기 실질소득이 2.8% 떨어졌답니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소득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한국에서 소비는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처럼 보입니다. 물가는 높고 금리도 높아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역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역자산 효과. 역자산 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역자산 효과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역자산 효과. 역자산 효과라고 치면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 자산 효과의 반대죠. 자산 효과는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불어날 때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자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산 가치가 떨어진 여파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차입 여력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를 줄이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제 계속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내 재산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자산 때문에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제 시장 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더 움츠러드는 거죠. 역자산 효과.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더욱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에 벌어질 일이 뭡니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 먹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싸간다. 그리고 출퇴근 때 아주 늦은 시각에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제는 웬만하면 꺼리는 거죠. 이제 저녁 술자리 같은 것도 예전 같으면 흥청망청 1차, 2차, 3차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가던 모습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10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넘어가면 할증료가 붙기 때문에 이제 택시 타는 걸 꺼리고 아예 저녁 술자리 약속을 일찍 잡고 일찍 끝내는 분위기로 가거나 아니면 술자리에 참여하는 횟수 자체를 대폭 줄인다라는 거죠. 이제 두 명이서 저녁에 밥 한 끼 먹고 가볍게 술 한잔을 해도 5만원, 6만원이 금세 나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 5, 6만원이면 점심때 일주일치, 한 5일치 점심 밥값이니까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루에 만원씩 해서 5일 동안 점심 먹을 돈이면 도시락을 싸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10일치, 한 15일치 정도 도시락을 싸서 갈 수 있는 이제 돈 정도가 되는 거죠. 점점 소비를 줄이고 웬만하면 돈을 안 쓰고 아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소비도 되게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은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들 다이소 같은 곳은 소비가 매출이 넘쳐나고요. 좀 애매한 곳 이런 곳은 이제 매출이 완전 씨가 마른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이제 더 불안해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반도체 수출 줄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국제무역 수지나 아니면 경상 수지가 안 좋아지니까는 점점 더 우려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물가는 당분간은 5%대를 유지할 거라고 하고 2023년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4%대까지 갈 것 같은 거죠. 2%까지 내려갈 때까지 부지런히 계속 관리하겠지만
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계부채가 1870조, 거의 1900조에 육박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있고 수출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2023년에는 1% 중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1%다라고 하면 이제 저성장 중에서도 초저성장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도 비용을 50% 이상 절감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다른 기업들 말할 거 없죠. 가게는 가게대로 또 그에 따라서 더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애쓸 거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도 안 나온다라고 하죠.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건 대출이 안 돼서 아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궁지로 몰린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계층은 이제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미국은요. 미국은 2023년 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2023년 2월 달에도 0.5% 빅스텝을 해서 현재 4.5인데 2월 달이 되면 5.0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어떻습니까? 3.25입니다. 3.25인데 2023년 1월 달에 0.25% 올릴 예정이죠. 그러면 1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미국은요. 2월 달 되면 바로 0.5% 올려서 5.0. 이제 한미금리 격차가 1.5%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 2023년 2월 달에요. 이렇게 금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약세되고 원달러 환율 치솟을 거고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 점점 더 악재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우려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데 대한 우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대통령이 소맥 말아가지고 술 처먹고 다니는 정도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맨날 지각하고. 적어도 보수 중에서 지금의 정부는 탄생돼서는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물론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전 정부나 지금이나 다 막장은 매한가지 같습니다. 더하고 덜하고의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2023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충격의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내다보고 어떻게 삶을 지켜나갈지 잘 궁리하고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빚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비상자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